오늘 사연은 서울에 사는 35살의 외동아들이신 직장인 남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1살의 예비 신부와 결혼을 준비 중에 예비 장인의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고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장사하듯이 당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집에서 막내딸이고 위로 언니가 둘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예비 부부의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파혼을 결심하게 된 35살의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로 파혼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으로 장사를 하시고 사기를 치시는데 그 방법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신경 쓸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 돈을 더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와 예비 신부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예비 장모님과 먼저 점심 식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저에게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한 번에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제 본가는 수원 쪽이고 예비 처가는 서울 외곽입니다. 상견례를 하는 장소는 일부러 예비 처가 근처로 잡았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매일 가게를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알바를 고용하면 큰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편의점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가지며 인사를 드렸고 예비 장인은 제가 외동아들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예비 신부에게는 언니가 둘 있습니다. 모두 다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예비 장인어른은 자식들 결혼에 등골이 휘겠습니다. 자식이 3명 있는데 이제 마지막 딸 하나 남았네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예비 장인은 계속 외동아들이라 정말 부럽네요. 이번에 자식 결혼을 한 번만 하면 숙제를 다 마치겠어요. 자식들 많아봐야 숙제만 많고 힘만 들어요. 저는 결혼 준비도 저희가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예단과 예물 이런 부분은 이미 서로 안 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기에 이번 결혼은 별 문제는 없고 그전 결혼이 힘드셨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신혼집 위치를 예비 처가와 가까이 두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편의점 때문이었습니다. 편의점을 가족이 다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돌아가며 가게를 봐주고 있어서 막내딸도 가까이에서 서로 도와주며 살고 싶다 하셨어요. 먼저 결혼한 예비 신부의 두 언니도 근처에 살고 있다네요. 그러면서 예비 장모님이 근처에 형제들이 다 살아서 서로 돕고 살며 자주 볼 수 있어 외롭지 않게 살기 좋다고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외동아들이라 평생 외롭게 커왔는데 오히려 잘 되었다고 그렇게 하자고 좋아하셨고요. 딱 이때까지 좋았습니다. 원래 상견례가 돈 이야기만 오고 가는 것인가요? 그렇게 신혼집 위치가 편의점 근처로 결정이 되자 예비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서기 시작하면서 신혼집을 구하는 건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이 숙제라고 힘들다고 계속 강조하시며 말씀하시기에 아니에요, 장인어른. 힘드실 텐데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예비 장인어른은 그 지역에서 30년 넘게 지내셔서 근처에 웬만한 집값부터 부동산 주인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맞벌이 부부는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만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둘이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는 내가 알아봐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라는 말에 저는 엄청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바로 다음 날 예비 장인어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서방, 아주 좋은 집을 구했어. 30평대의 4억짜리 집이 나왔는데 위치도 좋은데 이렇게 싼 데가 없어. 내가 집은 다 봤으니까 일단 와서 계약서부터 무조건 써놔. 진짜 이런 집 없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상견례 바로 다음 날 4억짜리 좋은 집이 나왔다고 무조건 계약하시라는데 저는 예비 장인과 미래의 살 집에 대한 금액도 이야기한 적 없고 4억이라는 큰돈의 집을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대출까지 껴서 최대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2억 정도의 집을 생각하고 있으며 최대한 대출을 받아도 그만한 재산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알았다고 말씀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예비 신부에게 전화해서 집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알겠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더군요. 그때부터 외동아들이라는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에게 연락이 와서는 어차피 한번 결혼하는 거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돈을 빌려보게. 자식이 하나라서 다 도와주실 거야. 이 동네에서 2억이면 푸른밖에 못 구하는데 정서방 우리 막내딸 고생시킬 거는 아니지? 외동아들이니깐 한 번만 부탁드려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당황했습니다. 전화 주신 분은 예비 신부 부모님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사정은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2억이라는 돈을 빌려주실 상황이 아니셨고 저도 제 결혼 생활 때문에 부모님이 2억이라는 빚을 지게 만들기는 싫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아무 도움도 안 주시면서 그렇게 부탁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예비 장모는 계속 말끝마다 외동아들 이야기를 하며 처음 하는 결혼 부모님께 돈을 더 받아보라고 재촉하셨어요. 연락을 대충 마무리하고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비 신부까지 외동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돈을 더 받아보라네요.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너희 집은 놀고 있으면서 돈을 강요하는 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때 서로를 많이 이해해 줘야 한다고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려는데 예비 장인, 장모가 저희 부모님들에게 연락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루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휴가를 내고 장인어른이 말한 근처의 부동산을 직접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빌라 이름만 쳐도 부동산 가격이 대충 올라와 있고 일주일 동안 그 지역 모든 공인중개사를 다녀봤습니다. 발품이란 발품을 다 팔고 다녔는데 최근 매물들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4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했어요. 30평대 빌라들은 대부분 3억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예비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고 구하셨다는 집의 정확한 주소를 여쭤봤어요. 그러고는 눈으로 직접 집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비 장인어른은 제가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본다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못 믿어서 그러냐고 자기 딸이 살 집으로 사기치겠냐고 소리치시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살 집 주소를 물어보는 게 잘못인가요? 계속 화만 내시다가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집 주소도 듣지 못했지만 사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유행하는 부동산 사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0분 뒤 예비 신부에게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우리 대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비 신부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며 찜찜한 기분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인 채 집으로 왔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 못하고 화만 내는 상황은 항상 그 끝이 좋지 않고 끌려다니기만 할 뿐이니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예비 신부에게는 전화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겠다고 말한 뒤 편의점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주소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은 조용한 골목길 가장자리에 있었고 그 근처에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내리려고 하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편의점에서 나오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와 엄청 반갑게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나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생각에 창문을 조금 내리고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외동아들이니 무조건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크게 한 방 먹은 것 같았습니다. 예비 장인이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제가 사려는 집주인이었고 예비 장인어른은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 안에 계약서 쓰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예비 장인을 보고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예비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곧바로 받으시더니 엄청 반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서방. 안 그래도 정서방이 걱정이 많은 거 딸한테 들었네. 그래서 집주인하고 다시 이야기했는데 가격을 깎아준다는 거야. 정말 다행이지 않아? 전화를 걸자마자 돈 이야기, 집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네요. 그리고 500을 더 깎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4억이 넘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 집을 예비 신부와 먼저 봐야지. 대출을 받든 부모님께 빌리든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예비 장인어른은 그러라고 저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 신부와 만나 신혼집을 보러 갔고요. 일단 예비 장인어른의 편의점에서 모여서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그 빌라에 도착했고 빌라 입구에는 집주인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네요. 근데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차 안에서 본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서로 반말도 툭툭 하셨던 두 사람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서로 이야기하는데 존칭까지 써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구나를 직감하였습니다. 정말 완벽한 빌라 매매 사기극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빌라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들어가 제가 미리 알아본 시세 노트를 찾으며 인터넷 부동산들과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비싼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이 비싼 값에 나온 이유가 내부 수리라든지 특별한 인테리어를 잘 해놔서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 거실 벽지도 분양받을 때 그대로인 것 같았네요. 아일랜드 식탁, 중문 같은 건 전혀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디자인의 하얀 벽지의 집이었습니다. 심지어 벽지는 색깔이 누렇고 찢긴 곳도 많더군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둘러보면 볼수록 더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신부조차 그 집을 보고는 많이 실망한 것 같았고요. 그런 집은 3억도 아까울 정도였네요. 근데 4억을 달라니 이건 진짜 사기죠. 딸을 팔아서 장사를 하더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살아갈 보금자리인 집으로 장사를 하나요? 빌라 매매 사기로 5천이라는 차입금을 실현시키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나오자 예비 장인어른은 곧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고 그때 제가 딱 잘라서 계약 못하겠다고 절대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은 가격이 비싸서 그러면 부모님께 부탁드려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 외동아들이라 괜찮다고 이야기하네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나중에 자식 낳아 키워보면 알 거라고 하더군요. 부모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니깐 줄 때 받으라고 하는데 정말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예비 신부도 거들며 도움을 받자고 이야기했고요. 너희들도 부모 아니야? 너희들은 자식 아니냐고. 정말 역겨워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도 짜증이 솟구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 4억짜리가 아닌 것 같다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지금 내가 사기를 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예비 장인은 근처에 3억에 나온 집이 어디 있냐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일을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네요. 이 정도면 엄청 싸게 나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까지 와서는 자기가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이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요. 이 정도면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믿어줘야 되나 싶었습니다. 갈수록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노트에 적어놓은 근처 집값들을 그 자리에서 줄줄이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옆 동네 A 빌라는 여기보다 큰 집인데 2억 후반이고요. B 빌라, C 빌라 모두 4억 이상 매물이 없는데요. 네, 지금 사기치시는 거 맞아요. 옆에 새로 올라온 신축 빌라가 3억 후반이네요. 근데 이거 팔면 피가 5천이라는데 그럼 3억 중반 되네요. 경찰 부를까요? 그리고 바로 옆동 빌라도 비슷한 평수가 6천만 원 싸게 나왔고요. 근데 이런 집들도 지금 모두 팔리지 않는다는데 4억에 계약할 일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대뜸 예비 장인어른이 4천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웃긴 게 집주인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먼저 집값을 깎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자 집주인도 화가 났는지 그때 갑자기 복비 이야기를 꺼내시며 원래 주려고 했던 복비는 없던 거로 하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장인은 무슨 소리냐고 주려고 했던 복비는 줘야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팔고 있는데 그러냐고 하며 서로 싸우셨습니다. 전 완전히 질려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비 신부가 붙잡더군요. 우리 신혼집 계약 안 할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하며 저를 못 가게 막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진심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신부는 계약하자고 하더라고요. 정신없는 예비 장인어른은 그렇다 치고 내가 결혼할 신부까지 저러니 너무 실망스럽고 있던 정이 다 떨어져서 그냥 혼자 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예비 장인어른이 전화하셔서는 500만 원을 더 깎았다고 하셨고 제가 계속 반응이 없자 그 자리에서 500을 더 깎으셨네요. 저희 예비 장인어른 근성 하나는 끝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살 마음이 없다고 하자 외동아들 하나 결혼하는데 그 돈이 아깝냐고 마지막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딸 없냐고 당신이 그 돈 내주면 되겠네 됐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예비 신부가 전화해서는 난리를 쳤고요. 경제관념 없고 정신머리 없는 모습 보고 그냥 결혼을 엎어버렸습니다. 돈이 남아도는 부자 만나서 그놈한테 1억 받아서 부모님 드리고 결혼해라고 했고 그러자 작은 집도 괜찮다고 하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달 가까이 신혼집 때문에 난리를 치다가 그렇게 그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예비 장모님에게 온 문자가 참 가관이네요. 남자가 신혼집 때문에 파혼 결정하는 거면 앞으로 절대 결혼 못할 거라네요. 자식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내는데 그걸 부탁드리기가 그리 힘드냐고 저보고 참 답답하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로 차라리 저보고 돈을 달라고 하시지 그냥 딸 키우느라 힘들었다고 딸 대신 5천만 원만 달라고 하시지 신혼 출발부터 방해하시는데 누군지 몰라도 사위 될 사람이 불쌍하네요. 그리곤 그 집안 사람들은 몽땅 다 차단했고요. 예비 신부도 계약금 문제 정리하고서는 바로 차단했습니다. 외동아들 소리도 질리고 특히 그 동네는 앞으로 평생 가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결혼까지 했으면 얼마나 더 시달렸을지 정말 끔찍하네요. 빌라 사기도 어이없고 자식을 팔아서 돈 벌려는 심성도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했던 예비 신부도 당연하게 그렇게 이끌려가는 모습에 힘드네요. 당분간은 일에 집중하며 열심히 돈 모을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생명 같고 정말 예민하고 소중한 문제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딸을 팔아 장사하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비 신부마저 그거에 동의한다는 거에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댓글로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